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22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좋은 문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잘 풀어보시고 완벽하게 실력 향상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 4개가 각기 다른 4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영어 형용사 쓰임새가 다 다른 거 아시죠? 가장 직접적인 정답 단서는요, 빈칸 뒤에 전치사 to 보이시죠? 선생님, 이게 전치사인 걸 어떻게 알죠? 영어에는 to 부정사도 있잖아요. 그 뒤에 더 플러스 명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치사 to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붙어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하고 친하죠. 보기 4개 중에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있죠. 바로 정답 C. 그래서 close to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흔하게 쓰여집니다. 앞선 강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어 형용사들도 함께 결합해서 쓰여지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전에서 그걸 확인하고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to는 똑같은 형태로 to 부정사도 있죠. 보기 A 같은 경우 ready to 부정사에서 역시 시험에 나오고 있죠. 우리 영어 형용사 중에 이렇게 to 부정사랑 결합하는 것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 to와 to 부정사의 to를 혼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요. 자, 그럼 전체적인 맥락은 어떨까요? 전체 맥락을 봐도 정답은 뭐예요? close죠. 새로운 오피스 빌딩, 이 건물이요. 분비는 이거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복작복작하는 시티 센터. 자, 요 센터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제공한다? easy access for employees라고 나오죠. 자, 직원들을 위한 easy access. 쉬운 접근. 직역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 가까이에 있으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가기가 쉽다. 그걸 영어로 easy access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access는요, 불가산 명사죠. 그래서 단복 표시할 수 없습니다. access는 명사일 때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 자, 그걸 포인트로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access는 보통 전치사 to랑 어울린다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전치사 to랑 어울릴 때는 뒤에는 something, 사물 명사가 오고요. 전치사 for가 있으면요, 이렇게 사람 명사가 뒤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빈칸만 채고 넘어가지 않죠? 그럼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정답은 뭐였다? 정답은 전치사 to랑 어울려서 적절한 문맥을 형성하는 close가 정답이었다. 자, 옆에 비슷하게 쓰여질 수 있는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 2개를 제가 또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뭐랑 결합하죠? 전치사 to랑 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이 비슷한 녀석들은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잠시 앞에서 언급했던 ready to 부정사, 요건 이제 동사 원형이 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ready 전치사 for 이렇게 옵니다. 자, vacant는 특별히 결합하는 뭐 전치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popular도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 꾸밀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녀석은요, 전치사 with 혹은 전치사 among과 짝이 돼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은 popular among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popular with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함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 콤마 찍고 offering이라는 분사가 보이죠? 자, 이 분사 구문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보시죠. 지금 제가 등위절 축약 전이라고 하고요. 등위절 축약 후라고 이렇게 놨죠. 축약된 상태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제예요. 콤마 찍고
offering이라고 나오죠. 사실 동의 접속사절 축약으로 인한 분사구문 형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언어의 경제성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동의 접속사에 쓰면요, 앞뒤 중복되는 것은 반복해서 쓰지 않잖아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더 간단하게. 언어의 경제성.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축약 전 문장 한번 쓱 보면요, 여기 뭐가 존재하죠? and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it은요, 그 앞에 위치한 the new office building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동의 접속사 중심으로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and 뒤에는 it을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and까지 지우고 싶은 거예요. and요. 자, 그런데요, 접속사가 있을 때는요, 동사를 하나, 두 개 쓸 수 있죠. 하지만 접속사를 지우는 순간 동사 몇 개 쓸 수 있죠? 동사는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 offers를 갖다가 뭘로 바꾸죠?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영어의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분사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축약 전에 우리가 썼던 and하고 it을 쓰지 않게 되죠. 언어의 경제성. 하지만 전달된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 접속사절 축약으로도 분사 구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전달할 것인가? 사실 기본적인 욕망이죠. 그런 욕망을 투영해서 계속해서 언어를 조금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서가 있다면 그 기본서에 동의 접속사절 축약으로 인한 분사구문 분명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꼭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사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사전을 봤더니요, 우리 close to가 정확히 나와 있죠. 롱맨인데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봐도 그렇죠. close to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close to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조금 더 욕심 있는 분들은 밑에 더 보면 되겠죠. 우리가 시간으로, 그렇죠? 시간 표현할 때 시간으로 뭔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할 때도 역시 close to를 씁니다. near in time 돼 있죠. 이렇게요. 뜻이 비슷한 녀석들은 또 똑같은 전치사하고 결합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인풋이 좋으니까 뭐가 좋아요? 실제 시험장 가서 아웃풋, 시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ETS도 어차피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니까 자기 멋대로 문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close란 형용사는 이렇게 전치사 뭐랑 결합한다? to랑 결합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쓰임새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 선택이 가능해지죠.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경쟁력인 거예요.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next to. 뜻이 뭐예요? very close to라고 나오죠. 네, 그 뜻이 똑같은 녀석들은요, 이렇게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을 해요. 결국 전치사도 자신만의 뜻이 있죠. 그래서 자기하고 어울리는 다른 어휘하고 서로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비슷하면 어떻다? 비슷한 애들끼리 같이 결합한다. 그래서 next to, close to 이렇게 해요. 이번엔 adjacent예요. 어때요? adjacent to라고 돼 있죠. 쓱 가보니까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정의에 next to가 포함되어 있죠.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죠? 예, 도서관에, 그쵸? 근접해 있는, 즉 도서관 옆에 있는 건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뜻이 똑같은 녀석들은 똑같은 형태의 전치사랑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개별적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서로 간에 유사한 뜻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전치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습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찾았냐면요. convenient란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convenient. 봤더니 뭐라고 나오죠? close and easy to reach라고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convenient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 전치사 또 to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뜻이 똑같은 녀석들은 어떻다?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을 한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엔 뭐예요? ready to 부정사. ready to 부정사. 이렇게요. to 부정사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Right, we are ready to go. 자,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뭐 할 준비죠? 갈 준비. 아직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미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eady라는 녀석은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ready to 부정사. 전치사 to가 아니었어요.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좀 전에 문제에서 정답은 ready가 아니었지만은 ready to 부정사 패턴으로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단순히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 한 개도 빼놓지 말고 중요한 건 다 챙겨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요. 처음에는 이게 할 때 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확실히 느껴요. 아, 내가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요. 자, 이번엔 access예요. access는 명사일 때 불가산. 이 녀석도요. 전치사 to하고 친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ccess 4하고 access 2가 같이 있죠. 여기 보시면요. access 4 다음에 disabled visitors에서 무슨 명사죠? somebody, 사람 명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ccess for somebody, access to something 이렇게요. 여기 easy access라는 표현도 있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easy access 다음에 그 뒤에 만약에 전치사 for를 붙이면요.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람 명사가 와야 되겠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명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가산, 불가산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명사를 찾을 때마다 가장 상단에 뭐가 나와요? 그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하고 예문을 보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일부터 해요? 중요한 일부터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명사 공부할 때 기본은 뭐다? 가산, 불가산이 기본이다. 참고로 우리 롱맨 찾았을 때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 겉모습은 똑같은데 품사 기능이 다양한 거죠. 액세스는 동사일 때는요.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케이스는 이렇게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한 어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떤 어휘가 딱 한 가지 기능만 있으면 그 녀석은 단순 암기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뜻이 한 가지니까. 하지만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할 때는요. 단순 암기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때는 사고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TS는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한 어휘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휘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를 잘 해두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준비를 열심히 하신 만큼 시험장에서 문제는 편하게 풉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동사 문제네요. 오늘은 뭔가 to가 자꾸만 눈에 띄네요. 빈칸 뒤에 to인데요. 이번엔 뒤에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뭐예요? to 부정사의 to네요. 우리 영어 동사 중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보통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그래요. 보기 4개 중에서 어떤 녀석이죠? 바로 B, expect죠. 자, expect to 부정사. 이때 expect는 삼형식 구조고요. 빈칸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to 부정사는 곧바로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사를 공부할 때 이런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한국말 해석 없이 정답 선택 가능해지죠? 그 얘기는 곧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보기 4개 중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는 뭐밖에 없었다?
바로 B, expect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observe a holiday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가 휴일을 준수한다는 건 뭘까요? 휴일에 일하지 않고 정확하게 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보통 우리가 규정 따위를 준수하다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나왔다? observe a holiday. 근데 사실 우리가 법정 공휴일 이런 말도 있죠. 법으로 꼭 쉬어라 라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을 꼭 쉬는 것도 뭐예요? 법을 준수하는 거 맞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believe 같은 경우는요. 투부정사항 결합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동태 구조로 투부정사항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C는 안 돼요. consider 같은 경우는요. 삼형식 동사일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하지만 빈칸 뒤에는 투부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consider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details라는 녀석이 있죠. 이렇게 명사일 때 반드시 복수 형태로 쓰는 거. 이때는 뭐예요? 뜻이 information. 근데 참 재밌는 게요.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죠. 근데 이제 이 details는 세부 정보할 때 반드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이 문장 보시면요. 그 뒤에 tomorrow's discussion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미래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답 선택되는 expect는요. 현재 형태를 써도요. 그 자체 개념이 앞으로 발생할 미래를 뜻하죠. 그래서 더더구나 투부정사하고 어울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완벽하게 다 보신 거예요. 꼼꼼하게 세상 둘도 없이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전 통해서 우리가 확인 꼭 해야 되겠죠. expect 찾더니요. 타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expect 투부정사 보이시죠? I expect to be back within a week. 자, within 다음에 기간 표현.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사전에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다른 기출 포인트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expect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게 3형식 구조로 출제가 될 때고요. expect는 5형식 구조일 때 목적어 자리에 사람, 사물, 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5형식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본 건 5형식 능동태 구조인데요. 시험에는 수동태 구조로도 많이 나와요. 수동태 구조. 여기 보시면 be expected 투부정사 보이시죠? 목적어가 주어로 갔어요. something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요. 그 다음에 be expected to가 나오고, 그렇죠?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사가 뭐가 됐죠?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그 다음 뭐가 쫓아오죠? 투부정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쫓아갑니다. 이거는 몇 형식 구조라고요? 5형식 구조의 수동태. 그래서 이 두 가지 쓰임새가요.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뜻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To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이요. 뜻 자체가요. 그 안에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투부정사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 어떤 당위성, 이걸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자신감이 돼서 시험장에서 정답 선택할 때 주저없이 선택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시중에서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이 기본서에는요.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기출 타동사. 적어도 여기 있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한다라는 기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독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여기 나열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서 검색해서 한 번쯤 예문을 살펴보세요. 제가 제시하는 정보가 또 정확히 맞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뭐든지요. 내가 직접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잊지 마세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면요.
힘들지는 몰라도 그렇죠? 시험장에서는요.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풉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편하게 그렇죠? 지내야 될 곳은 바로 시험장. 거기서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details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전에 있죠. 아예 복수 형태로요. 근데 얘는 참 이렇게 복수 형태 썼는데 정의는 information, 불가산 명사로 정의를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details는요, 이렇게 특정한 전치상 또 결합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도 서로 콜로케이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전치사 문제인데요. 전치사도 그냥 단독으로 한국말 뜻이 뭐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문장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우리 quote라는 명사가 있네요. 우리 영어 명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 제각기 다른 거 아시죠? 좀 아까 우리 뭐 봤죠? 우리 access for somebody, access to something이었죠? 네. 자, 그렇듯이 명사 공부할 때도요. 그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빈칸 앞에 있는 quote하고 어울리는 전치사는 바로 뭐죠? 바로 전치사 for죠. 답이 A일 때 뭐 해라? A를 선택해라.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quote라는 단어를 평상시 사전에서 찾아본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학습하죠? 영어 단어 옆에 한국말 적어놓고 암기하죠? 근데 정작 우리한테 주어지는 힌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티스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학습하면 안 되고요. 출제자가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학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빨리 이 토익을 끝낼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한국말로 내가 해석해서 풀겠다 하면 늦는 거예요. 해석해서 푸는 사람은 절대로 영어 어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사람보다 더 빨리 정확히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한번 보시죠. 정답은 뭐? A였다. 사실 제가 이제 비교해보라고 여기 에스티메이트 써놨는데요. 이 녀석도 사실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전치사 for하고 결합을 하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전치사들 또 이렇게 결합해서 쓰이는 거 얘는 제가 하나씩 다 드러났죠. 뭐 reaction to, 그렇죠? argument over, discussion with 이렇게요. 이거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낸다면 사전에서 reaction, argument, discussion 직접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tailored, ed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고요. include는요, 이렇게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아까 우리 앞선 문제에서 consider도 동명사 목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include도 이렇게 동명사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associated cos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collocation. 서로 짝이 돼서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전을 찾으시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을 보면요. 견적은 견적인데 어떤 견적이죠? 수리 작업을 위한 견적이죠. 전치사 for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목적이요. 그렇죠? 어떤 목적과 의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전치사 for를 쓰거든요. 빈칸 뒤에 있는 repair work. 그렇죠?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위해 의도된 바로 견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tailored가 붙었으니까 맞춤 견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 주어였죠. 동명사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동명사 주어일 때는 수일치가 뭐라고요? 단수.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요. 주어도 동명사고요. 목적어도 동명사예요. 나름 재밌는 문장이네요. 사전 보겠습니다. 자, quote를 찾았더니 뭐가 나오죠? 여기 아래쪽에 옥스퍼드 콜로케이션 보시면요. 콜로케이션 뭐죠? 함께 위치하다. 즉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이죠.
전치사 뭐랑 결합한다고 나오죠? 전치사 for하고 결합한다라고 정확하게 옥스퍼드가 명시해 놨죠.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ETS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영어 상자 모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입니다. ETS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자기가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뜻이 뭔지 봤더니요. A statement of how much money a particular piece of work will cost.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견적.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작업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진술. 그게 바로 뭐예요? 견적. Their quote for the job. 자, 이때 job은요. 무슨 job인지 모르지만 좀 전에 우리가 봤죠? repair work요. 똑같은 말이에요. work하고 job은요.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한 그들의 견적. 지나치게 비쌌다. way too much. 이렇게 way too. 서로 짝꿍이죠? 둘 다 부사예요. 맨 뒤에 위치한 뭘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 high를 꾸며주는 겁니다. high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way too high. 지나치게 비쌌다. 이렇게요. 강조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맥에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예문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명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니까 우리가 그걸 평상시 살펴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문 중심의 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동의라고 말씀드렸던 estimate이에요. 어때요? 똑같이 전치사 for랑 결합하죠? 뜻 보세요. A statement of how much a piece of work will probably cost요. 정의도 사실상 똑같죠. 그래서 뜻이 똑같은 녀석들은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또 확인을 직접 시켜드렸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estimate for the repairs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게 기억에 자연스럽게 오래 남거든요. 그럼 이제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진심. 너무 막 힘들게 억지로 암기하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학생들 지치니까. 중요한 자료, 좋은 자료 보시면요. 인풋이 좋으니까 시험 결과 아웃풋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ilored. 영어의 모든 ed 형태가 이렇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아, ed 형태지만 독립된 형용사구나. 이렇게 찾아봐야지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ed 형태의 단어를 봤을 때요. 편견을 갖고 보지 않게 돼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 이렇게 맞춥니다라고 할 때 쓰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 뜻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include는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expect 투부정사 기억나시죠? expect는 투부정사랑 결합하지만 include는 이렇게 동명사하고 결합을 해요. include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마다 이런 쓰임새가 다 다르니까 ETS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 중심의 원리 원칙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명사 목적어 오는 것도 가능하고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것은 사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associated cost라고 해서요. 관련된 비용. 여기 나오잖아요. 와우.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ETS가 자기 멋대로 없는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굵게 한 거 아니죠? 이건 옥스퍼드가 굵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이 되는 서로 콜로케이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렇게 평상시 확인하는 습관을 실천하시면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하게 풉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더 독하게 한 개라도 더 찾는다. 이런 각오로 꼭 그렇게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우리 학생들 정말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또 꼼꼼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엔 이렇게 문구를 쓰고 있죠. We must be happier.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우리 학생들 반드시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